다선 후보들이 내놓은 사드와 원전 등 경북 지역 공약을 분석합니다. 후보에 따라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개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부동의 보수 텃밭인 경상북도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전통 방식으로 명주를 짜는 마을 주민들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 유일한 명주 마을이 됐습니다. 학생 수 급감과 경영난에 시달리던 대구 미래대가 내년 2월 자진 폐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날은 포근하겠지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추가로 발원한 황사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에는 선선하고 한낮엔 포근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안동 지역은 21도 예상됩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상주 화서에는 가시거리가 40m 안팎까지 좁아져 있고요. 성주 130m, 군위와 김천 지역도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생 수 급감과 경영난에 시달리던 대구 미래대가 내년 2월에 자진 폐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또 교직원들의 고용 문제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내년 2월 28일자로 대구 미래대의 폐교를 의결하고 다음 달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대는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교직원 임금체불로 법적 다툼을 하다 최근 재단 이사장이 나서 임금체불을 해결했음에도 경영난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폐교는 결정됐지만 28개 학과 6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약 70명의 교직원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설립자가 같은 대구대와 통합해 직원 고용 승계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경우 대구 경북지역대학의 동일학과나 유사학과로 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자는 저희 아직까지 결정난은 없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폐합하는 대학 쪽에 그쪽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죠. 대구대 말입니까? 예. 하지만 대구대 측은 대학 정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고용 승계는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참 교수 뽑아야 될 시점은 지나갔고 이제 구조개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편찬 정책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쪽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게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경북 외국어대학교가 재정난을 이유로 자진 폐교한 데 이어 학생 모집과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던 대구 미래대도 폐교를 결정하면서 대학 간 구조 조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군위에서 대구 통합공항 유치 반대 깃발 600여 개가 훼손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주동자가 김영만 군위 군수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군위군의 한 도로. 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깃발 600여 개가 꺾여지고 훼손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주동자로 김모 씨를 검거했는데 김영만 군위 군수의 조카였습니다.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항 유치에 찬성인데 유치 반대 깃발이 설치된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모 씨가 군수의 조카라는 사실은 군위군 읍내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군수의 친인척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는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그거지 친인척인지 뭐 아닌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확인할 이유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찰은 군위군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통화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입건 2주일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항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배후 세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분명히 이 군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공항 이전 반대 깃발 훼손에 김영환 군의군수나 군의군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날 경우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주거 생활권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LH 임대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다수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지만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이나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황영기 씨. 장애인용 전동기를 타고 커브를 돌 때마다 공간이 확보 안 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사로 폭의 법정 기준은 1.2m지만 입구 쪽은 2m가 넘고 반대쪽은 겨우 1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동기 케이스가 파손율이 많고 두 번째로는 기계적인 결함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관리사무실에서 가서 담당자가 누구냐 해도 아무 도 없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지체장애 1급 김형기 씨. 앉거나 비스듬히 엎드려 생활하다 보니 보일러를 조절하거나 전등을 켜고 끄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LH는 장애인 입주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입주 당시 김 씨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요청 끝에 일부 시설이 보완됐지만 조명이나 출입문 조절은 결국 자비를 들여야만 했습니다. 관리사무도 얘기하니까 LH에 한번 물어보고 LH는 바로 하니까네 뭐 관리소를 얘기하라 하고 제가 깜빡하고 어제 키는 거 깜빡하고 이제 그냥 이제 퇴근시켰을 때는 그냥 자야 되고. 장애인 단체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법으로 정한 주거약자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서들을 좀 명확히 하고 공고문에서부터 장애인 입주자들이 이런 편의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없앤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 가장 편해야 할 주거 공간에서조차 장애인들은 매일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선이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경북 지역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사드와 원전 같은 핵심 이슈를 두고는 후보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반면 각종 개발 공약들은 급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경주 지진, 월성 원전 사고 등 경북 현안의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안보와 안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서는 심상정 후보는 반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찬성,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 후보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 당론과 달리 혼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문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서 지금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신뢰성에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가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원전 정책에서는 후보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개발 공약들은 모든 후보들이 권역별로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과 SOC 건설 등 비슷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급주한 흔적마저 보이는 데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도지사 선거에서 이미 제시된 공약들이 대부분이고요.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 예산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공약을 새로 수정 보완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대선 기간 제대로 된 지역개발 정책이 나오도록 지역의 명확한 입장을 대선 후보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경상북도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역대 대선 때마다 보수 후보들에게 부동의 텃밭으로 여겨져 온 터라 대구와 경북의 민심은 이번 대선에서도 분명 변수가 될 텐데요. 정치 지형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대구는 대선 후보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지만 특정 정당의 독식이 여전한 경북 지역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첫 유세지는 대구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다음 날 대구를 찾아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 초반부터 유력 대선 주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 공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갈 곳 잃은 보수층의 표심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이 같은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경북을 찾지도 않고 있고 공약도 대구에 무게를 두면서 예전 공약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 경주, 구미, 안동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주자들이 다녔거든. 근데 올해는 이상해. 무엇보다 대구에선 김부겸, 홍인학 등 2명의 비보수 의원이 배출되면서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겼지만 경북에선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보듯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여전합니다. 보수 후보들에겐 확실한 집토끼, 진보 후보들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인식 탓에 경상북도가 양쪽 모두에게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조금 퀘스천이에요. 여기에다 선거 기간이 짧고 대구 여론이 TK 표심을 좌우한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번 움직여갖고 좁은 공간에 250만 명한테 어필하는 게 낫지. 분산되어 있는 270만 명. 대선 후보들이 외면하는 사이 자칫 경상북도가 차기 정부에서 핵심 사업들을 정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수도권 집중 폐해와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지역방송협의회 주관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지역방송에 맡기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 지역 지상파 방송의 편성과 운영 등에 한정되어 온 지역성 지수를 지역민의 중심에 둔 다차원적 지수로 바꾸고 사업 다각화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일본 지역 민방 사례들도 제시됐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전통 방식으로 명주를 짜는 마을 주민들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명맥을 잇기 힘든 명주 짜기의 전통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명주 마을이 됐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마을. 고치실 풀기부터 실내리기, 배매기 등 명주를 짜는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30년에서 60년 이상 직접 손으로 명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옛날에 늘 해가지고 이제 옷을 해 입고 이러니까 이거 못하면 시집 못 간다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친다. 누에고치 실로 만든 명주는 흔히 비단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양잠을 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일론 등 인조 섬유가 싼값에 보급되면서 수요가 급속히 줄었고 지난 2007년 마지막 명주짜기 인간문화재 조옥이 여사가 별세하면서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길쌈을 해오던 경주 두산마을이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 다시 대를 잇게 됐습니다. 어느 시기가 돼가지고는 이제 수위가 화상 문화가 되면서 수위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멀어져 가는 게 되다가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회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문화재청은 이 마을에 매달 450만 원의 지원금과 시연회 개최비 등 매년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명주짜기 기술을 저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계속 어떤 기계화가 아닌 어떤 수공업으로서 전통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명주 전시관을 개관하고 누에고치를 공급하는 등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가 다양한 유형 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유산까지 보유한 역사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는 봄비가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진다는 고구였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첫 모내기가 안동시 풍산읍 들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대형 이항기가 잘 갈무리된 논바닥을 헤치며 모를 심습니다. 첫 모내기는 지난 3일 파종한 이후 17일 만에 모를 심는 것으로 예년보다 3일이나 빠릅니다. 절기상 고구를 맞아 모를 심으면서 농부는 올해도 풍년 농사를 기원합니다. 첫 모내기를 시작하니까 마음이 설레입니다. 올해는 기상 조건도 좋고 풍년을 올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쁩니다. 6,000제곱미터 1,800여 평에 심겨진 벼는 극조생종인 해담벼로 4개월 뒤 8월 중순에 수확합니다. 안동시는 이곳과 함께 올해 50헥타르의 햅쌀 조기 출하 단지를 조성해 추석 전부터 오래산 쌀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심는 모는 8월 중순에 수확하게 되고 조생종은 9월 말까지 수확하게 되며 중만생종은 10월 말에 수확하게 됩니다. 10월 말까지 석 달 동안 햅쌀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모내기장에는 무선으로 조정하며 논에 잡초약을 뿌리는 무인보트도 등장했습니다. 첫 모내기에 이어 밭농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로타리를 치고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마씨를 뿌리고 고추 모종을 관리하는 등 지금부터 농촌은 바쁜 시기를 맞았는 데다 대통령 선거 운동 등에 일부 사람들이 빠지면서 일손도 크게 부족합니다. 선거 때 되면 사람 구하기 힘들죠. 선거 때보다도 이제 수박 심고 젓가 들어가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다음 달이면 모내기도 본격 시행되고 고추, 참깨 심기와 사과꽃 따기 등 적과 작업과 연결되면서 농촌 일손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출은 삼성 갤럭시 신규 모델 출시 지연과 LCD 사업의 부진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줄어든 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광학기기류와 기계류 등의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0%와 35%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3%가 늘어난 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을 중징계할 것을 의결하고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노 전 총장은 지난해 약학대학 신축 건물 위치 변경과 부실한 재정 운용 등을 이유로 교직원 4명과 함께 징계 대상이 되자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지난해 10월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영남대 측은 재단으로부터 공식 징계 요청 공문을 받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16년 대구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15년보다 흡연과 음주, 비만 지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의 흡연율은 20.6%로 2015년보다 0.6%포인트 줄었고 전국의 흡연율인 22.1%보다 낮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한 월간 음주율도 전국적으로는 증가했지만 대구는 전년보다 0.7%포인트가 줄어서 60.5%를 보였습니다. 또 대구시 비만율도 전국 평균과는 반대로 전년보다 줄었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가 늘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역시 낮았습니다. 내일 두루 야구장에서 열리는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가 입장권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입장권 구매자의 80% 정도가 서울과 제주 등 다른 지역민인 것으로 나타나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가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원 풍등 날리기는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열렸던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에서 비롯됐는데 올해는 2,500개의 풍등을 날릴 계획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봄 이사철이 막바지로 가면서 중소형은 저가 매물 위주로 일부 거래되며 약세를 보였고 중대형은 호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아파트 전세값은 0.06%가 오르며 강보합세를 보였는데 일부 매매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며 수요층이 증가했습니다.
향후 대구의 아파트 시장은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고 입주 물량이 이어지며 거래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날은 포근하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추가로 발원한 황사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에는 서늘하고 한낮엔 포근하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출발해 한낮엔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안동 지역은 21도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게요. 영천과 청도의 기온은 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문경과 김천의 낮 기온 21도, 상주와 구미 22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시작해 낮에는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0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주황산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그 밖의 등산지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3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